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뵌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새로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나뵙지 못했는데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평소 일과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처리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위한 준비도 하고요. 또 이제 대학원생과 미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수님들 만나서 학과 일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라는 것을 꿈꿨던 거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3학년, 4학년을 거치면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지금 연력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력학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도 전달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럼 나도 저분처럼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내가 뭔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화학공학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 과목들 중에서 화학이라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화학에서 또 다른 걸 본 게 뭔가 어떤 연구적인 것보다도 뭔가 화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실생활 혹은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실용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측면이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딱 화학과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합치다 보니까 화학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딱히 부정적인 면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저는 아직 젊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에서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따라잡지 못하면은. 근데 교수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현재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나도 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자극도 받고 되게 그런 측면이 제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실험 장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연구를 하진 않고요.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우리 에너지라든지 환경 쪽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직접 실험을 해서 실험실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그게 어떻게 좋을지 나쁠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좋은 소재를 만들어내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라면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대로 화학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듯이 물론 그대로 실험과 같진 않지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험보다는 훨씬 더 싼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구에서 요즘에 가장 트렌드하게 핫하게 뭔가 대두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았었는데 점점 더 이제 과학계도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훨씬 더 과학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공지능이라는 빅데이터 기술에다가 시뮬레이션을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국에서 3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거기 중국 학생들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고 뭔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그런 쪽이 더 메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의 지식은 저희 화학공학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사실 학부 때 중점적으로 쌓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드린 답변이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공학 지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연구를 하든 뭐 인공지능을 통해 연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화학공학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건 도구일 뿐이고 기본적인 화학공학 지식이 없으면은 그게 약하면은 연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대학원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진로에 나가시는 간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화학공학 잘하는 거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화학공학 지식이다. 그래서 학부 때는 어떠한 진로를 택하시든 화학공학 지식을 쌓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과목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저희가 화학공학자로서 화학공학 그 학생으로서 가장 익혀야 될 핵심적인 과목이니까 전공 필수 과목을 선택해 놓은 거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관심을 가지면 전공 선택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전공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도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공 필수로 돼 있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원의 장점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실험 과목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실험이나 어떤 화학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뭔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경험이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석사는 2년이고 박사는 뭐 더 길겠죠. 시간이 들어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뭔가 학부만 마치고 취직을 하시는 선택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이제 커리어상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대학원 경력을 쌓는 게 대학원 경력에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앞으로 이제 회사에 가셔서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시기에도 유리하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또 회사에서의 그런 요구도 변하는 것 같아서 학부생보다는 이제 석사까지라도 좀 이제 대학원 경험하신 분들을 좀 더 위주로 중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면은 이제 실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 뭐 학연, 지연이 이런 게 꼭 좋은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대학원에서 쌓은 그 선후배들 간의 그러한 관계, 그 학부 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같은 연구실 출신이다 혹은 연구 생활을 하면서 학회 활동을 통해서 같은 그 연구 분야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 다른 학계의 분들 만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인맥을 쌓는 게 사실은 대학원에서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큰 장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투자되는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물론 교수라는 직업도 꿈꾸긴 했지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사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정말 자유롭게 또 가장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극단적인 말은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될 수 있는 것 빼고는 뭐든지 다 해봐라. 대학 때. 근데 사실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게 그 시간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도 더 가고 싶고, 더 뭔가 특별한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못 하시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이 남은 대학 생활은 그런 거를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사실은 대학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뭐 온라인 수업을 해서 뭐 학원에 가서 그냥 들으시면 되잖아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제가 가르친 연력학도 사실은 저보다 저 유명한 학원에 계시는 강사분이 훨씬 더 잘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선후배들 간의 만남도 있고, 동기들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이제 교수와 학생 간의 만남도 있고, 그게 이제 통해서 분명히 이제 서로 간에 얻는 게 있는데, 코로나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런 소통의 부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그럼 또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학생과 교수 간에 특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